전남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해부터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공개 여부는 제각각입니다. 세계 박람회 개최 이후 올해만 1,300만 명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광시설이나 수용태세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이 만든 시민구단 광주FC가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선수들 월급을 줄 돈도 없는 형편입니다. 홍도에서 요양하던 관광객에 등산하던 중 사흘째 연락이 끊겨 경찰과 주민 등의 수색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편안한 휴일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 내용이 실제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을까요? 김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입니다. 입찰 공고부터 계약 체결 현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돼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은 지난해부터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라도 쉽게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서 종전에는 매 분기별 서면으로 공개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계약 후 모든 진행사항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목포시의 물품 계약 건수는 134건. 비슷한 경제 규모의 여수는 물론 한평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자체들은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 규모가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업은 정부기관인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조달청과 체결하는 계약은 1년에 100여 건에 달하지만 목포시는 계약 시스템을 보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실적이 적은 것이 아니라 조달청과 맺은 계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목포시의 홈페이지에 뜬 것이 아니고 조달청 나라영토에서 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비공개한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뒤늦게 조달청 계약 내용까지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계 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올해만 1,300만 명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관광객만큼 지역 관광시설이나 수용태세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여수 돌산 해상 케이블카. 전국 최초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로 운영 10개월 만에 1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탑승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은 여러 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차난 해소책으로 최근 케이블카 구간 연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돌산공원에서 자산공원으로 연결되는 1.5km 구간을 오동도를 거쳐 박람회장 스카이타워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람회장 내 넓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교통량 분산 효과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곳 자산공원에서 박람회장으로 케이블카 구간을 연장할 경우 구간이 다소 짧다는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가 연장됨으로써 교통량 분산 효과는 물론 다소 거리에 짧다는 아쉬움을 가진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여수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식당과 숙박업소의 수용 태세도 점검 대상입니다. 주말이면 방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식당 음식값과 불친절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각종 쓰레기와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졌다는 볼멘 소리마저 높습니다. 질이 낮아지고 그다음 가격이 높아지고 서비스가 나빠지면 과연 그런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정 능력이 필요하고 관광객 증가에 맞춰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관광시설과 수용태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라남도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0일 전남 지역에선 올 들어 처음으로 국제 크루즈선 중화태산호가 900여 명을 태우고 여수항에 입항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초 중국 자본 크루즈 선사인 보아이 크루즈 소유의 2만 5천 톤급 정원 1,450명인 중화퇴산호의 입항을 앞두고 전라남도 등은 취타대와 K-팝, 진돗개 공연 등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한국관광공사는 공연 지원과 수저 세트를, 해양수산부는 지역 특산물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등 재방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신안군 홍도에 요양하러 갔던 관광객이 지난 16일 등산하던 중 소식이 끊겨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관광객 65살 신모 씨를 마지막으로 본 주민은 마을 의용소방대원 박모 씨. 박 씨가 지난 16일 오후 6시 10여 분쯤 고치산 정상 기대봉 근처에서 신 씨에게 안부를 묻고 내려온 직후 신 씨가 부인과 통화했고 이후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목포경찰과 주민 등은 어제 고치산 일대를 수색한 데 이어 오늘 또 신 씨 가족과 수색견을 동반한 119 구조대가 합류한 가운데 70여 명이 6개 조로 나누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지역에서 등산로 지역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수색도 하고요. 정상 쪽에서 한 반경 한 2-3km 섹터를 두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치산 등산로는 한 갈래뿐이어서 신 씨가 길을 잘못 들었거나 지병을 앓던 점에서 순간적으로 실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서해안 일대에는 짙은 안개가 오전 내내 거치지 않고 오후에도 해가 많이 짧아져 수색반은 오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일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영광군 묘량면 영광-광주간 국도에서 광주로 달리던 45인승 고속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10m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6살 정모 씨와 승객 24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가 추락한 곳은 하천 바로 옆이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고속버스가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이 만든 시민구단 광주FC가 승전보를 울리며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는데요. 그러나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FC는 열심히 뛴 선수들에게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 줄 돈도 없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승리의 여신은 광주FC의 편이었습니다. 부산을 이긴 광주는 이번 승리로 1부 리그 잔류 티켓까지 얻어냈습니다. 1부 리그 진입으로 돌풍을 일으킨 남기일호가 어렵사리 일궈낸 쾌거였지만 달콤해야 할 승리의 뒷맛은 씁쓸합니다. 승리 수당은커녕 선수들은 당장 다음 달인 11월과 12월 월급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난 때문입니다. 오늘 이겨가지고 확정 지었으니까 내년 거 좀 준비하면서 선수들 좀 내보내고요. 우리 광주FC 선수 연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12개 클래스 구단 중에서 제일 평균적으로 보면 제일 좀 적습니다. 제일 적고 그래서 제일 열악하고. 예산 14억 원이 모자란 상태로 광주시 지원금과 후원금 등으로 생활해오다 광주FC는 돈이 다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가능성이 희박한 스폰서 확보에만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형태는 민법상 주식회사고 부담주는 시장님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어떤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성격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광주시는 광주FC를 경영 진단하고 조직을 축소해 비용을 아끼겠다고 나섰지만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대책이란 지적입니다. 선수들이 과연 이 광주FC를 대표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얼마나 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나 광주에 대한 사랑이 4만여 명의 시민주주가 모여서 광주 시민의 손으로 만든 광주FC. 광주시의 내년 지원액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예정이어서 내년에도 시민들은 광주FC 선수들의 투지와 오기에만 기대를 걸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조 일자리 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21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48개 지역 중견기업과 강소기업, 현대자동차, 효성, GS, LG 등 81개 대기업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지역 인재 창업 지원 안내와 적성 검사, 진로 설계, 서류 면접 등 취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대법원이 광주공항 소음 피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더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도시지역 피해 기준으로 삼은 85웨크를 적용할 경우 보상 대상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군 공항의 피해 인정 기준을 민항기와 동등한 75웨클로 설정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며 도시지역 피해자들에게도 최소한 농촌지역 피해 기준인 80웨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부채는 감소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6,710억 원으로 지난 2013년 8,410억 원보다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자 보상 배율은 0.16으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부채 이자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에 대해 올해도 1,000억 원 가까이 부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자동차 경주연맹의 챔피언십 타이틀을 승인받은 CJ 헬로 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2015 최종전이 오늘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배기량 6,200cc, 최고 시속 300km의 속도로 격전을 펼치는 아시아 유일의 스토카 경기인 슈퍼 6000에서는 엑스타 레이싱 팀의 2대 유지가 우승했고 5000cc 이하의 다양한 차종들을 펼치는 GT에서는 정경훈 선수와 배우 안재모 선수가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고흥 우주 마라톤 대회가 오늘 고흥 녹동항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 회원 등 3천여 명이 참가해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빼어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열띤 레이스 경쟁을 펼쳤습니다. 또 어제부터 이틀간 고흥 해창만 오토 캠핑장에서 열린 록 페스티벌에서는 밴드 공연은 물론 캠핑 요리 경연대회, 낚시 대회가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3%에서 2.7%로 0.3%포인트 내릴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 자금 지원 규모는 2,400억 원이고 이번 인하 조치는 시설자금 대출 금리의 3%를 2.7%로 내리는 한편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2.5%에서 3% 이자를 지원해 중소기업들이 연간 1억 8천만 원의 이자 부담을 절 수 있을 전망입니다.